두 번째 시간입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주임법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몇 페이지입니까? 105페이지 155.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 154페이지. 예, 154페이지 8번 문제네. 그렇죠? 자, 보세요. 보증금이 1억 2천만 원 돼 있네, 그지? 주택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1번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경매 시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했네. 맞습니까? 그렇죠. 네.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먼저 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지. 확정일자고 임차인이 돼야 되니까. 주민등록 마친 거는 대항력을 이제 지력하는 거고, 그죠? 네. 우선 면제권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확정일자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주택 소재지가 대구래, 대구. 대구가 문제가 나왔죠. 자, 대구광역시 이 말이죠. 그러면 2,300만 원에 대해서 최우선 변제가 인정되느냐?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면 소액 임차인이 돼야 되잖아. 소액 임차인이 돼야 되는데 대구면 광역시면은 얼마입니까? 소액 임차인이 되려면. 최근 걸로 봐서는 일단 8,500이잖아. 8,500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얼만데? 1억 2천 돼 있네. 그럼 아예 소액 임차인이 안 되네. 그렇게 푸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네. 틀렸네. 3번에 다세대 주택이다 그러면 전입신고할 때 지번만 기재하고 동호수 기재하지 않았다. 그럼 대항력 인정 안 되겠죠? 자, 4번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 증액된 임차 보증금에 관하여는 저당권에 기할 주택에 경납받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그렇죠? 자,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증액했으니까 보증금을 증액한 금액에 대해서는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없다는 거지, 임차인이. 맞는 말이죠. 자, 5번 해보세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에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전입신고일이 저당권 설정 등기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에 우선합니까? 누가 우선해요? 저당권이 우선하죠. 저당권이 우선하겠죠. 우선 면제권의 효력은 그 다음날 0시에 생긴다. 그러니까는 전입신고한 그 다음날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우선 면제권의 효력은 다음날 0시 생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가볼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내용은 틀린 건데 1번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했네. 그러니까 임차인이 경매 넣는 방법은 이렇게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경매 넣는 수, 강제 경매 넣는 수밖에 없어요. 그때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인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 넣을 수 있다 이 말이겠지. 자, 그 다음에 2번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이 말이죠. 그 이후에 임차한 새로운 임차인 이 말이지. 쉽게 얘기하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다. 권리가 없다. 맞는 말이네. 이 최우선 면제권은 없다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개념을 풀어서 쓴 거잖아 지금. 자, 3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돼 있죠. 누구 동의를 받으라 했어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라 했잖아. 그죠? 예, 이해관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 기간에다가 확정일자 부여일 같은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대해 틀렸고 4번에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했죠.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승계하겠죠.
자, 5번에 주택 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 미등기 전세를 말하겠죠. 주임법 적용받습니다. 오른쪽에 10번. 자, 임차인 을이요.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년 6월 3일 10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대. 6월 3일 날 확정일자 받고 주민등록 마쳤대. 그러면 이 을은 임차인은 언제 우선 면역권의 효력이 생깁니까? 6월 4일. 네, 을은 6월 4일 0시라고 하셔야 돼.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갑의 채권자 병이 같은 날이라면 6월 3일 말합니다. 4시에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6월 3일 날 저당권의 효력이 생기겠네. 그렇죠? 정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이니까 6월 4일 날 4시에 저당권 설정했으면 6월 4일 날 저당권의 효력이 생기겠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권리의 어떤 순서를 좀 물어보는 건데, 일단 등기 순서가 권리 순서가 제일 빠른 게 병이에요. 병이죠. 병인 6월 3일이고 6월 3일. 그 다음에 순위가 을입니다. 을은 6월 4일 0시부터니까 우선 면역권의 효력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자, 후순위 저당권자 정은 6월 4일 0시보다 늦어요. 0시보다 늦으니까. 자, 그래서 그 순서를 물어보는 건데 1번 보세요. 정의 건저당 실행해가지고 이 정의 누구냐 하니까 후순위 저당권자겠죠. 경매 매각되었을 때 을은 매수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냐? 대항할 수가 없죠. 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에 넣어도 누가? 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말소 기준 권리니까 을이 병보다 늦잖아. 그러니까 다 소멸이지. 대항할 수 없는 거예요. 을이 대항할 수 없어요. 왜? 소멸됐으니까. 소멸되니까 일단은. 자, 2번을 잘 보시면 병과 정 누구든 저당권 실행해서 경매로 매각됐죠. 그럼 매각으로 인해 가지고 을의 임차권은 소멸하겠지. 제가 했잖아요. 누구든 저당권 했을 때는 일단 선순위 저당권자 병이 말소 기준 권리로서 다 소멸하니까. 그럼 얘가 옳은 말이네. 자, 그럼 3번을 보세요. 을은 임차인은 X주택 경매 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병하고 정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느냐? 병보다는 늦어. 병보다는 늦고 정보다는 빠르겠죠. 정보다는 빠르죠. 그렇게 배당받습니다. 자, 4번에 보세요. X주택의 경매로 매각되는 을이 우선 면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누구한테 인도해라고 했어요? 매수인, 경락인, 양수인, 그러니까 경락인한테 인도해야지 법원한테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5번 보세요. X주택에 대해서 을, 임차인이겠죠. 집행 권한, 판결문을 얻어가지고 강제 경매를 신청해가지고 우선 면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강제경매 신청하더라도 우선 면제권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 종이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 해야 되는가? 누가 경매 신청을 했어요? 을 임차인이 경매 신청을 했죠.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경매를. 그러면 또 배당 요구 해야 됩니까? 경매를 신청을 왜 한 거죠? 배당 받으려고 지금 받으려고 신청했잖아. 그러니까 경매 신청한 사람은 배당 요구 안 합니다. 별도로.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 조금 쉬운 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들은. 언제 시험 나왔어? 30회 때 나왔습니까? 30회 때 시험을 안 치길 잘했네. 힘들었겠어. 30회 때 시험 쳤으면. 자, 11번 보세요. 자, 갑은요, 자기 소유의 X주택이니까 갑이 임대인 될 것이고, 을에게 임대는 계약을 체결, 을이 임차인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걸 기억하고 문제 풀어야 돼요. 이거는. 갑이 임대인, 을이 임차인. 맞죠? 옳은 것은 1번. 을, 임차인은 공증인으로부터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틀렸네. 공증인 있잖아. 공증인 되잖아. 확정일자 부여기간 맞지요? 2번. 을, 임차인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 문구점. 되지요? 적용됩니다. 틀렸고. 3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갑, 임대인인데, 갑은 임대인인데
언제든지 을에게 계약 해지 통지. 반대로 됐네. 반대로 됐죠? 4번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이 발생됐다.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 가능하다는 얘기지. 할 수 있다 해야 돼. 자, 5번에 경제사정 변동으로 약정한 차임이 과도하게 됐네. 적절하지 않다. 그러면 임대차 기간 중에 을은 그 차임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냐? 20분의 1을 초과해가지고 감액 청구됩니까? 되죠. 감액 청구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잖아. 조심하셔야 돼. 또 뭐 감액이야, 감액. 또 뭐 증액. 무조건 증액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감액에 대해서는 말이 없거든, 우리 법에서. 20분의 1 초과하든 뭐 얼마를 하든 간에 막 상관없다고. 아시겠죠? 조심하셔야 돼. 눈을 크게 뜨고 봐야지. 자, 12번 보세요. 계엄값의 중개로 병은 용인 소재 보증금이 얼마? 5천만 원이네. 자,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네. 병, 을. 자, 인도받고 주민등록 이전 확정일자 받았다. 자, 임차권 등기 명령. 병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 자, 갑의 설명을 옳은 것. 계엄 갑의 설명을 옳은 것. 1번에 병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임차권 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라고 했어요. 소명해야 한다 돼 있어요. 소명할 필요 없다 틀렸어요. 자, 2번 병이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 등기 관련 비용 자,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신청 비용은 청구할 수 없나? 있어요. 신청 비용과 등기 비용 다 청구할 수 있고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마치면 병은 대항력 유지하지만 우선 면적권 유지하지 않는다. 대항력과 우선 면적을 취득한다 이 말이겠지. 틀렸고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 후에 병이 주민등록을 서울로 옮겼네. 괜찮죠?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자, 5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서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의 새로운 임차인 정 소액 보증금에 관한 최우선 면적권 받을 권리는 없다 이 말이지. 또 물어보잖아요. 그죠? 확정일자 받으면 확정일자 여부 임차인은 인정해 주겠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자, 13번입니다. 계업 갑의 중개로 을과 갑은 갑 소유의 주택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주임법에 대해서 틀린 것은 1번 을과 병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다. 그럼 을은 그 기간의 위험을 주장할 수 있다. 을이 누굽니까? 을이 임차인 맞네, 그죠? 예. 주장할 수 있다 해야 되겠네. 틀렸네 바로. 1번이 답이잖아요. 자, 이번에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다고 하면 전속기간은 주택이니까 2년. 3번에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을 임차인은 언제든지 병 임대인에게 계약 시 통지할 수 있고 병이 통지받고 3개월의 효력 발생. 4번에 을이 병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갱신되면 갱신된 임대차는 존속기간은 2년 보겠죠. 5번에 을이 병에게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 또 마찬가지 임차인이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과할 수 있다. 똑같은 내용이죠. 자, 뒤에 14번 주임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자, 1번에 보니까 주임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이 되며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적용된다. 맞죠? 자, 이번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 행사를 통해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고 3번에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따라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권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보증금 중에 일정액을 다른 단문권보다 우선 면제 받을 권리가 있다. 없죠? 요건으로서 경매 개시 결정,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권 구비해야 했잖아요. 배당력은 종일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에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 5번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마칠 임차인은 이후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우선 면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는 거. 그대로 유지 이 말이겠지. 자, 이제 15번부터는 상관의 그죠? 자, 그러니까 주임법을 문제를 보면 뭐 기출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풀 수 있겠죠? 맞춰야 돼요, 이거는. 맞춰야 돼. 한 문제.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볼게요. 자, 상임법은 마찬가지지만 도입 배경은 똑같은데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상가는요. 자, 그래가지고 적용 범위가 조금 틀려. 그러니까 상가는 주임법을 기출해서 만들었는데 주임법하고 똑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틀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상가에만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시고.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볼게요. 자, 보호대상. 자, 보호대상부터 먼저 보니까 자연인하고 법인까지 보호한다는 거죠. 법인까지 보호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원칙적으로 법인까지 보호합니다. 이거 장사를 해야 되니까,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적용 대상에 되는 건물. 이게 사업자 등록이 돼야 돼요. 사업자 등록이 되는 영업용 건물로서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필요 없는 뭐 자선단체다, 친목단체다, 종교단체 이런 거 적용하지 않습니다. 되겠죠? 종교단체, 종친회 이런 거. 해병대 전우회 이런 거. 해병대 출신 손 들어보세요. 해병. 여자 해병도 있나? 아들. 물어보면 대답하세요. 물어볼 차례가 있어, 그게 다. 순서로 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 남자분들 없네. 해병대. 우리는 절대 해병대 못한다. 우리는 키 미달. 우리는 키 미달이에요. 어쩌? 절대 안 시켜줍니다. 키 큰 사람들은 좀 시켜주는데 키 미달 이런 거, 안경 끼고 이런 거 안 시켜준다 이런 거. 우리는 막 그냥 앉아가지고 뭐 워드 들고 커피 타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커피 타고 뭐 이렇게 복사하고 이런 거.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 하다 와서 2년 동안. 아시겠죠? 그 나름대로 운동은 좀 해요. 제가 스타일, 운동을 좀 하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못해 보이죠? 운동 좀 해요. 그래서 이등병인데도 간부들하고 축구하고 그래요. 이등병인데도 공격하고 막 그래요. 네. 그렇게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이죠? 좀 해요. 좀 이게 틀려요. 이게. 네? 그래서 애들이 좀 해요. 운동성이 좀 있어. 애들이. 자, 하여튼 그냥 물어보자 이제. 그러면 가족 중에 해병대. 아들 해병대. 오, 해병대. 어디 포항 어디가 있어요? 그래요? 제대했어요? 아들 벌써 제대했네. 그죠? 하여튼 해병대. 해병대는 그래 말하고 싶은 거는 해병대는 그래 왜 그래 설치냐고 그러니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였어. 그럼 뭐 맨날 쳐 교통 정리하고 막 맨날 쳐 나와가지고 차도 있더만 차도 해병대 해가지고 하여튼 해운대도 막 있고 그랬어. 하여튼 해병대 열심히 하는 거죠.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해병대는 뭐 아무나 가는 건 아니니까 그죠. 하여튼 이거 뭐 해병대 조르냐 이런 거 친목단체, 종교단체 이런 거는 그런 상가 그런 건물은 적용 안 된다 이 말이겠지. 상임법이. 자, 그다음에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에 적용된다면 일정 보증금 이하의 임대차. 이때 말하는 일정 보증금은 환산 보증금. 우리 환산하는 방법 알죠?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100.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으면 이 보증금을 환산해 줘야 돼요. 그래서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100.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2019년부터 4월 1일까지부터 현재까지 적용되는 범위인데 일단 자, 지역을 먼저 해야 돼요. 자, 지역적으로 일단 지역을 먼저 구분하셔야 돼. 자, 서울이네, 서울. 서울은 뭐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과밀입니까? 과밀하고 부산이죠. 부산이 들어갔네. 부산이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부산. 되겠습니까?
그럼 광역시, 부산광역시 여기 들어갔죠. 인천광역시, 인천 어디입니까? 인천은? 인천은 안 들어갑니까 이게? 인천 어딘데? 인천광역시는 어디냐고 그러면? 인천이 뭐 어디 북한에서 왔어요? 인천이 가밀이잖아. 인천이 가밀 아니에요? 어디서 왔어? 어? 북한에서 왔어요. 인천이 가밀역제권이에요. 가밀역제권이 어딘데? 서울, 인천, 경기잖아. 가밀역제권이 어딘지 몰라요? 가밀역제권이 서울, 인천, 경기인데 서울이 여기로 올라가잖아. 서울 올라갔죠? 여기에 인천, 경기예요. 인천광역시는 그러면 뭐 어디 뭐 그 밖 아니에요. 인천이 지금 뭐 인천 지금 여기 가밀이잖아요. 여기 들어가 인천이 일단은 거기다 부산이 여기 들어갔다고요. 그 다음에는 어디? 광역시잖아요. 나머지 광역시 울산, 대구, 대전 이런 광역시 거기다가 안녕, 김광. 경기도에 보면은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있잖아요. 안녕, 김광이 어딘데? 안녕, 김광 경기도에 있는 안녕, 김광 여기 들어갔고 여기 세 번째. 그 다음에 세종시하고 화성, 파주가 들어갔어요. 화성, 파주. 그럼 나머지 경기도에 있는 뭐 수원 이런 데는 어딥니까? 과밀이에요, 과밀. 나머지 경기도는 과밀이라고. 여기 없는 수원 이런 데 있잖아. 과밀이에요. 무슨 그 밖이야 또 경기도가. 무조건 그 밖이야. 너 세부적으로 안 물어보다가 엉망이네. 그래 보통 안 물어보고 넘어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 여러분 좋아하는 그 밖. 그럼 물어볼게 이제. 기장군 어딘데 기장군은? 부산의 기장군 어딘데? 기장군 어딘데 기장군? 부산이 나라네. 그냥 그 밖에 했겠지, 그죠? 그 밖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광역시 안에 들어있는 군, 그 밖이에요. 기장군, 광화군, 옹진군, 달성군, 울주군, 다 그 밖입니다. 군은, 아시겠죠? 여기 광역시 안에서는 군제외라고 적혀 있어. 군제외는 그 밖이에요. 아시겠죠?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지역을 먼저 외워야 돼. 외우세요, 이거. 그런 다음에 얼마 이하가 되어야 이 상인법이 전면 적용되는가 이 말이에요. 얼마 이하가 되어야. 자, 적용 보증 금액이 자, 서울 같으면은 얼마? 9억 원 이하가 되어야 전면 적용되고, 그 다음에 가밀부산은 6억 9천 이하, 세 번째는 5억 4천 이하, 자, 네 번째가 3억 7천 이하. 요 이하가 되어야 상인법이 전면 적용되고, 지역에 따라서 이 금액이 넘어가잖아요. 초과되잖아요. 그러면 적용 안 되는 게 아니라 일부 규정만 적용돼요. 그 대표적인 게 한 5가지. 대표적인 거 지금 나오는 게 일부 규정만 적용돼요. 아시겠죠? 이거 외워놔야 되겠네. 지역에 따라서 이거. 자, 9억은 그냥 외우면 되고, 요거는 외우기 더 쉽네. 69, 54. 69는 54입니까? 69는 왜 54입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몰라.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69는 54랬어요. 아시겠죠? 물어보지 마실 때. 69는 54야. 3억 7천. 하여튼 요거를 외우세요. 요거 보증금, 환산 보증금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책에 한번 잠시 보면, 거기 표 밑에 보시면 월차임이 있는 경우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100 해놨잖아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대항력 등, 요거 잘 보세요. 대항력 등 계약갱신 요구. 계약갱신 특례라고도 있어요. 계약갱신 특례. 이건 처음부터 이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는 임대차예요. 그때 계약갱신 특례 어떤 내용인가? 요건 잘 안 물어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보면 하고. 자, 그다음부터 권리금 정의부터가 전부 권리금에 해당이 되는 거야 보시면 돼. 권리금 정의, 권리금 해수기의 보호, 권리금 적용 제외, 표준 권리금 계약서, 그다음에 권리금 평가 기준 고시, 여기까지 내용이 전부 권리금에 관한 내용으로서 초과되더라도 적용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3기 차임연체 해지, 표준 계약서 작성.
그래가지고 5가지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3기 차임연체 해지,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 이 5가지. 계약갱신 특례도 있긴 한데 얘는 잘 안 물어보니까 일단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그냥 하고 5가지를 항상 기억해.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3기 차임연체 해지, 표준계약서. 요거는요, 이 5가지 규정은요, 이 금액 관계없다는 얘기지. 이 금액이 초과되더라도 적용되고, 이 금액이, 자, 이 5가지, 이 금액, 그러니까 5가지는 이 금액이 초과되더라도 적용된다. 그래 보셔야 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행 규정은 똑같네. 이 법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 불리한 것은 무효. 들어봤죠? 미등기 전세 그대로 적용하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가 명백하다. 적용되지 않는다. 재고 정리. 자, 이제 틀린 부분만 한번 볼게요. 이제 다른 점. 주택하고 다른 점을 사용하셔야 돼. 자, 상인법에서 기간이 보장이 되는데 주택하고 틀린 점이 뭡니까? 1년입니다. 아까 주택은 2년이었죠. 근데 상가는 1년. 그거 빼고 다 똑같다.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차임 등의 증감 청구. 여기서는 자, 차임 등의 증감 청구는 다 똑같은데 여기 상가에서는 뭐가 들어갔냐면 차임 등에 상당하지 않게 된 이유가 1급 감염병 이게 들어갔어. 아까는 안 봤죠? 주택에서는 없었잖아요. 1급 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 이런 이유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아까는 20분의 1이었는데 요거는 100분의 5라는 표현이야. 근데 5%라서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1급 감염병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런 규정이 하나 더 생겼잖아요. 우리가 원래 500만 원을 받았었거든, 월차임이. 근데 1급 감염병 때문에 300만 원으로 내려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경제 사정이 좋아졌어. 그럼 다시 원래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감액 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돼 있죠. 감액 후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에 달할 때까지, 이 말은 500만 원에 달할 때까지 100분의 5를 초과해가지고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원래 받던 금액까지, 예를 들어 500만 원에 달할 때까지는 100분의 5를 초과해가지고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나왔습니다. 자, 됐고 여기까지. 자,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은 주택하고 틀린 점이 연 12% 돼 있죠? 와 기준금리 곱하기 4.5라는 얘기예요. 주택하고 틀리죠? 이 부분이 틀리고 다 똑같다. 그렇게 확인하고 뒤로 넘어갈까요? 대항력이라고 하면 대항력은 요건만 좀 틀리잖아요. 뭐 상가의 인도는 똑같은 거고, 인도는 똑같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이잖아. 주민 등록이 아니고 뭐라고? 사업자 등록 신청입니다.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 자, 나머지 똑같은데 존속기간에 보시면은 대항력권 밑에 보면 하살표 하나 있죠. 거기에 판례 하나 보세요. 임차인이 전대차 등으로 사업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했네. 그러면 언제 대항력이 유지가 되냐 보니까 전차인 명의로의 사업자 등록을 해야 임차인이 대항력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밑에 양수인의 임대인의 지위승계, 요걸 잘 보세요. 자, 이 양수인의 임대인의 지위승계는 아까 주택에도 있었는데 임차 건물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요거는 중요한 게 뭐냐면 대항력 관련 규정이구나,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얘가 대항력 관련 규정이니까 이 환산보증금이 초과되더라도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물어봅니다. 나중에 시험 물어봅니다, 보기에. 자, 보증금 보장제도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 똑같은데 요건 오른쪽 넘어가 볼게요. 효력 똑같고요. 범위가 조금 틀리네. 자, 최우선 변제권 범위 상가에서는 201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지역을 보세요.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서울. 그 다음에 광일밖에 없어. 두 번째는 광일밖에 없고, 세 번째는 광역시랑 여기에서 안용, 김광 세트로 이거를 안용, 김광, 그죠? 안용, 김광 요 세트로 해고요. 그래서 광역시랑 안용, 김광. 그 다음에 그 밖에 지역 이런 식으로 하고. 자, 소액보증금은 6,500, 5,500, 3,800, 3,000. 최우선 면제 금액이 2,200, 1,900, 1,300,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외웁니다. 나머지 똑같으니까 쭉 넘어가고. 자, 우선 면제권 확정일자부 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에서는
다 똑같겠죠? 근데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느냐, 그게 중요하네. 확정일자 어디서 받는다? 뒤에 넘어가 보시면 방가로 4번. 자, 방가로 4번에 보시면 밑에, 중간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있어요. 관할, 상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형이에요.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엔 똑같으니까 넘어가고. 자, 오른쪽에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 똑같고요. 임차권 등기 명령 다 똑같아요. 안 보셔도 되겠네. 넘어가서 계약갱신 요구. 요거는 조금 틀립니다. 보세요. 임차인이 기간이 좀 틀리죠.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돼 있잖아. 2월 아닙니다. 상가는 6월에서 1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못하겠지. 자, 그때 이제 요 2월에서 1월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하네.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안 했죠. 그러면 이 상태가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예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된 것이고, 상가니까 존속기간 1년 되겠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시 통고할 수 있고, 통고받고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한다. 똑같잖아요. 자, 그런데 왼쪽 위에 보시면 임차인이 이걸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가지고 전체 임대차 기간 몇 년?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잘 물어보겠죠?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자, 8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좀 틀리네, 그죠? 아까 주택은 몇 기? 2기였죠. 근데 상가는 3기라는 거고, 쭉 가보면 나머지 똑같은데 실제 거주가 없다고 했죠? 나머지 똑같아요. 실제 거주 없고 나머지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갱신되는 임대차 조건은 똑같고, 자, 상가 권리금 볼게요. 이제 상가 권리금은 주택에는 없었죠? 주택은 없었고 상가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상가 권리금. 자, 권리금 정의부터. 권리금이 뭐냐 알죠? 영업시설 비품 같은 유형물,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일정 같은 무형 2차적 가치 이용 대가 권리금이에요. 그럼 권리금 계약이 뭐냐 하니까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게 권리금 계약이에요. 자, 그러면 권리금의 회수기에 보호 해가지고 임대인이요, 기간을 잘 보세요. 기간 만료, 기간 종료, 기간 만료 6월에서 만료시네.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아닙니다. 기간 만료 6월에서 만료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X는 왜 작아? 그죠? 작죠? 하여튼 임대인이 방해하면 안 된다고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방해하는가? 방해 행위가 4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방해 행위 볼게요. 방해 행위. 자, 첫 번째. 방해 행위, 임대인의 방해 행위. 첫 번째가 신규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내한테 달라고. 내한테 달라고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거예요. 요구 수수. 그리고 신규 임차인한테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지급하지 못하게. 그 다음에 현재의 고액의 차익과 보증금 요구한다. 너무 비싸니까 계약 체결 안 하니까 권리금 못 받겠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거절. 요런 4가지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방해 행위로서. 자, 그런데 이제 임대인도 회수 기회를 보여줄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얘기지.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뭐냐 하니까, 자, 요겁니다. 첫 번째가 우리 앞에서 했던 8가지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있죠. 상기부터 해가지고 임차인에서 현재 뭐 이렇게 위반하는 거, 거기까지 계약갱신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수기에 보호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다음에 해당한다 이 말이지. 신규 임차인이 딱 보니까 첫 번째, 보증금 차임 지급할 자력이 없네. 돈이 없다 이 말이지. 딱 보니까 돈이 없어 보이네. 딱 보면 압니까? 돈이 없어 보이는 걸? 딱 보면 알지? 자, 딱 보면 모르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냐면 임차인이요, 신규 임차인에 대한 자금력이나 의무 이행 의사 능력 같은 것들을 알고 있는 대로 임대인한테 정보 제공할 의무가 있어요. 그 제공된 정보를 보고 판단합니다.
딱 보니까 정보를 보니까 돈이 없네. 그러면 해수기에 보호 안 해줍니다. 그리고 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 현재 위반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 계속하기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다. 이런 경우 신규 임차인이 딱 보니까 이렇다. 그러면 해수기에 보호할 필요 없지. 계약 체계를 거절할 수 있죠. 자, 그다음 뭐냐 하니까 이 목적 건물을 갖다가 해석상 임대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하겠다. 그러니까 임대인도 자기한테 영리 목적으로 사용 안 하니까 이득이 없으니까 나도 권리금 보호 안 해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 그러니까 임대인이 데리고 온 신규 임차인하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 계약 체결하고 권리금 받았잖아. 그럼 또 보호해줄 필요 없잖아. 받았으면 됐지. 이런 사유들입니다. 정당한 사유,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그러니까는 해수기에 보여줄 필요 없는 사유. 예외.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보니까 적용 제외네. 권리금 적용 안 되는 거는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백화점 할인 매장, 일부 코너들 적용 안 되고 전통시장 제외란 말은 전통시장은 보호해주겠다 이런 말이지. 전통시장을 살려주기 위해서. 국유재산, 공유재산, 권리금 적용 제외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손해배상입니까? 아까 방해행위 있었죠. 방해행위. 임대인의 방해행위. 방해행위로 인해 가지고 임차인이 손해가 발생이 됐다. 권리금 못 받았다 이런 얘기겠지. 그러면은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그 손해배상액은 얼마냐 하니까 최초에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이 있었을 거 아니야.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하고 임대차 종료 당시에 산정한 권리금 중에서 낮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돌주에서 낮은 걸 말하겠지. 근데 이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는요. 시효에서 시효. 소멸합니다. 언제? 종료된 날로부터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소멸된다 이 말이지. 빨리 청구해라 이 말이지. 손해배상을. 자, 됐고 그 다음에 표준 권리금 계약서 정보 제공 나왔네. 정보 제공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정보 제공 보시면은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신규 임차인에 대한 자금력, 차임 등의 지급력이라든지 의무이행 의사 능력 같은 거 알고 있는 대로 정보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거. 자, 표준 권리금 계약서 있죠, 이거? 권리금 계약 체결할 때 작성하는 표준 권리금 계약서, 이거 누가 정한다고? 국장이 정하잖아요. 국장이 누구랑 협의가 쳐? 법무부 장관에 법장과 협의를 거쳐서 표준 권리금 계약서 정하여 그 사용 권장할 수 있다 이 말이지. 되겠죠? 예. 자, 권리금 평가 기준 고시도 누가 합니까? 국장이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 절차와 방법에 관한 기준 고시 할 수 있고 이런 거 다 시험지 나오고. 자, 이 전부 이 권리금까지 다 뭐예요? 다 초과되더라도 적용되는 거잖아. 전부 권리금은. 아시겠죠? 초과되더라도 이런 거 다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권리금 평가 기준까지 다 했죠.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3기 차임 연체입니까? 맞네. 자, 3기 차임 연체 해지를 보세요. 거기 반가로 8네. 211페이지. 차임 연체와 해지 돼 있죠? 차임 연체 해지 요것도 초과되더라도 적용되는 규정이잖아. 몇 기? 3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했죠. 그러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 9번 상가 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이건 누가 정합니까? 법장이네. 법장이 누굽니까? 한동훈이죠. 아닙니까? 국장은 누굽니까? 원희룡이. 그죠? 원희룡은 원래 제주지사 아니었어요? 자, 자, 그래서 법장이 국장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표준 권리금 계약서, 상가건물 1차 표준 계약서 정하여 그 사항 권장할 수 있다. 여기 보시고. 자, 임차권 소멸은요. 이거는 뭐 똑같다. 넘어가시면 되고. 전대차 관계에 대한 적용 보세요. 자, 전대차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 있죠. 계약갱신 요구, 그 다음에 계약갱신 특례, 차임 연체 해지, 그 다음에 차임 증감 청구,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이런 규정들은요, 전대차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잘 나오는 지문이 12번. 적법 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이라고 해. 적법 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을 말해요. 적법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내에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한테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보고 강행규정하고 소액사건 심화법은 똑같으니까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상가에 관한 문제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상가는 조금 어렵습니다. 상가는요. 자, 상가는 일정 보증금 이하,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일정 보증금 이하가 되어야 전면 적용되고, 일정 보증금이 초과되면 아까 내기했던 5가지 규정만 적용된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페이지 158페이지에 15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틀린 것은 1번 권리금 계약이란 하고 물어봤네.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그대로 나왔죠. 2번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맞죠? 자, 3번 국장은 권리금에 관한 감정평가 절차 방법의 기준고시 국장이 할 수 있고, 4번에 국장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자,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 정하여 그 사항 권장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5번에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이 말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이 말이에요. 자, 경매에 따라서 실시가 된 경우에 소멸, 매각 때문에 소멸된다. 아까 했잖아. 원래 임차권의 소멸은 경매가 진행되면 경락에 따라 소멸하는 게 원칙인데,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말소 기준금보다 선순위의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요. 임차권 소멸을 물어본 거잖아. 그렇죠? 자, 답은 5번. 16번 보세요. 갑과 을은 2017년 1월 25일 서울 소재 했잖아요. 서울 소재. 자, 서울 소재 갑 소유의 X 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5억, 월차임 500. 이 무슨 말이에요? 환산하면 얼만데? 10억이네, 10억. 그죠? 자, 10억. 자, 서울에서 10억이다. 이래 되는 거지. 서울에서 10억이면, 그래서 9억이 초과된 거죠. 그러면, 자, 전면 적용이 안 되고, 이 말이에요. 전부 적용이 안 되고, 일부 규정만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돼요. 자,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 신청했고, 자, 기억 보세요. 갑과 을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맞습니까? 상가에는 1년으로 봅니까? 자, 그렇죠? 이걸 조심하셔야 돼. 그냥 문제를 딱 읽었는데 또 보기를 읽으니까 갑자기 또 그냥 1년을 보지 그러면서 막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10억이니까 이 기간에 관한 규정은 적용이 안 된다는 걸 생각나야 돼요. 기간에 관한 규정은 초과되면 적용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5가지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말은 맞는 말이지. 말은 맞는 말인데 지문 자체는 맞아요. 근데 문제랑 연결시키면 적용이 안 되는 규정으로서 틀렸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자, 니은 보세요. 자, 갑으로부터 X 건물을 양수한 병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양수인의 임대인의 지위 승계. 이거 맞습니까? 이거는 무슨 관련 규정이에요? 아까 제가 물어본 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대항력이에요. 이거를 잘 모릅니다. 얘가 나오면은 이게 대항력인지 뭔지 잘 몰라. 그래서 대항력이라 했잖아요. 얘는 대항력과 관련됐거든. 그러니까 대항력 관련 규정은 초과되더라도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걸 맞는 말이에요. 적용되면서 맞는 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을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에 달하는 경우 계약 해지. 이거 적용됩니까?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초과되더라도 10억이면 적용됩니까? 10억이라도.
15기가도 적용되지. 차임 연체 해지 있었잖아요. 근데 2기가 아니고 3기 때문에 틀렸잖아요. 3기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틀렸다. 이유도 보세요. 을은 사업자 등록 신청 후 X 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사업자 등록 신청 이후에 저당권이 설정됐대. 그러면 저당권이 늦어요. 그럼 우선 변제권을 받을 권리는 있죠. 그런데 이 우선 변제권은 10억이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초과되면. 대항력하고요. 여러분들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권리금, 차임연체 해지, 표준계약서 이거 외에는 적용이 안 된다니까. 우선 변제권이 적용됩니까?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10억이라 가지고 적용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5가지 외에 있잖아요. 그 5가지만 외우면 되는데 5가지 외에 기간, 차임 증감 청구, 월차임 산정률 제한,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인터건 등기 명령 다 적용 안 돼요. 안 된다고 초과되면. 그러니까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5가지만 딱 외워놔야지.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 상환권리금, 3기 차임연체 해지, 표준계약서. 이 5가지만 초과되더라도 적용된다고. 상가에서는 그걸 물어볼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되겠죠? 이거 어떻게 푸는지.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17번. 자,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입니다. 틀린 것은 1번에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과 관련하는 비용 누구한테? 임대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 해야 되겠네. 바로 틀렸네 뭐. 2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관할 세무서에다가 자, 이해관계인은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인이 인적사항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을까? 열람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은 당사자만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자, 3번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에 적법 전차인 했지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내에 임차인을 대위해서 계약갱신 요구 행사할 수 있다. 4번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의 회로 생긴다. 대항력. 자, 5번에 차임이 경제적인 변동으로 상당하지 않게 되었다. 당사자는 장래에 차임에 대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있어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어. 감액.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답이 1번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1번 딱 찍고 넘어가면 다른 보기는 몰라요. 다른 보기는 안 읽어봐야 돼, 원래. 시험장에서는. 시험장에서 안 읽어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무슨 보기가 나왔는지 다 알아. 보기가 어떤 보기 나왔는지 다 알아. 다 아는 사람은 다 읽어봤다 소리야. 이런 보기가 나왔는지도 안 나왔는지도 몰라고 나와야 돼요, 시험에서. 1번 찍었는데 다른 보기를 어떻게 읽어? 아시겠죠? 이번에 모의고사 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답이 1번이다 생각되면 1번 찍고 2번이다 생각되면 2번 찍고 찍어보세요.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지. 자, 그래가지고 공부하면 되지 뭐. 다 틀렸으면. 점수가 뭐 중요하나, 그죠? 중요하지. 조금은 중요하지. 전혀 안 미치는 건 아닌데, 영향을. 조금 잘 받아줘야죠, 그죠? 근데 모의고사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모의고사는 그냥 모의고사인데, 틀린 걸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다음에 맞추면 되지, 또. 자, 그리고 18번 가볼게요.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 상가 건물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 동안 보증금에 5천, 그 다음에 월차임 100. 그럼 한산하면 얼마입니까? 한산을 잘 하셔야 돼요. 5천 곱하기 100만원, 5천 곱하기 100만원 곱하기 100인데 얼만데 그러면? 6억까지 나오나?
이게 6억까지 나오네. 어? 6천원 만이면 몰라도 6억까지는 어떻게 나오노, 6억까지는. 자, 5천 플러스 100 곱하기 100이라니까. 여러분들 100만원 곱하기 100을 하면요, 억다리로 간, 억. 100만원에다가 월차임 100만원에다가 100을 곱하면 억이에요. 1억 5천이에요. 아시겠죠? 한산을 잘 하셔야 돼. 이거 일단 1억 5천을 딱 적어놔요, 거기다가. 그럼 일단은 한산 보증금이 1억 5천이네. 자, 갑과 을에게 설명한 내용이다, 이런 얘기지. 자, 기간이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이면은 2019년 10월 1일 날 이제 기간이 끝나는 거죠. 자, 1번 보세요. 을의 연체 차임액이 200만 원에 이르는 경우에 갑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월 100만 원이니까 3기면은 300만 원 돼야 돼. 200만 원 아니지요? 자, 2번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하지 못한다. 감액 제한 없다. 자, 3번 잘 보세요.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 사이에 을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2019년 10월 1일 임대차 계약 해지된 것을 본다. 이게 뭡니까? 날짜를 잘 보세요.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이라면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야. 요 기간이. 기간 만료 6월에서 1월 사이에 임대인이 아무런 말이 없죠?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나는 때에 뭐 한 것으로 봐? 묵시갱신이 되는 거지. 무슨 계약 해지. 묵시갱신이잖아, 이게. 상가에서 말하는. 틀렸죠? 4번에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을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 원, 이거 선순위 저당권보다, 이제 순위 따지는 거죠. 선순위 저당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니까는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받는 거네. 받을 수 있어요? 최우선 면제권 받을 수 있냐고? 상가는 서울에서 얼마가 돼야 소유 임차인이 되는 거야? 6,500이 돼야지. 6,500 이하가 돼야지. 한산 보증금이 6,500 이하가 돼야 되는데 얘는 얼만데? 1억 5천이잖아. 아예 최우선 면제권이 없어요. 틀린 지문이죠? 5번 보세요. 을이 임대차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자 등록 못했네. 그랬는데 2019년 1월 5일 갑이 상가 건물을 병에게 매도를 한 경우라면 병의 상가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을은 어떻게? 대항할 수 없지. 방 빼야 됩니다. 아시겠죠? 방이 아니고 상가를 빼야 되겠네. 상가를 빼세요. 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19번입니다. 자, 개업 갑의 중개로 을은 병서위에 서울. 자, 서울. 자, 보증금 10억 돼 있네. 느낌 오죠? 서울에서 10억이다 이 말이야. 자, 그래가지고 보세요. 병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2020년 이제 건물 인도를 받아가지고 2020년 3월 10일 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서 그때 확정일자를 받았네. 3월 13일 날. 그러니까 인도를 받고 20년 3월 10일 날 사업자 등록 신청했으면 그리고 그 이후 13일 날 확정일자 받았 이런 상태예요. 날짜 잘 보세요. 자, 그런데 1번 보세요. 을은 그러면 2020년 3월 11일 대항력 취득합니까? 사업자 등록 신청이 3월 10일 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날 0시에 생기겠네? 자, 이거는 왜 옳은 지문이에요? 일단은 10억이잖아.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옳은 지문이야. 대항력이 적용되지요? 10억인데 초과되라 적용되지요? 적용되는 것으로 옳은 지문이에요. 맞죠? 근데 2번 보세요. 을은 2020년 3월 13일 우선 변제권의 효력을 취득한다. 맞습니까? 3월 13일. 그렇죠. 10억이니까 우선 변제권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요. 지문은 맞습니까? 지문 자체는? 지문 자체는 맞지. 3월 13일 확정자 받았으니까. 그때 우선 변제권 생긴 게 맞아. 지문만 보고 풀면 이거는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선 면제권의 효력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억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지문으로 보는 거야. 아시겠죠? 답은 2번이네. 그냥 2번을 딱 맞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답이 없는 것도 막 답이 없어. 자, 3번에 병은 을이 기간 만료 6월 전부터 1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리를 못한다. 이게 뭐죠? 이게 계약갱신 요구권이잖아. 이것도 적용됩니까? 10억이라도 적용됩니까? 적용되죠.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옳은 지문이죠. 4번도 보세요. 을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생산할 수 있다. 요거 적용됩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이잖아요.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옳은 지문이죠. 5번에 을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하여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이다. 적용되죠. 적용되는 것은 옳은 지문이죠.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 좀 쉬었다가 경공매를 보겠습니다.